제가 예전에 100시간 순삭 RPG 게임을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기에 비슷한 스타일로 어떤 걸 하면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실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인 어드벤처, 그 중에서도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액션 어드벤처 장르라고 하면 너무나도 광범위하기도 해서 이걸 어드벤처라고 부르는 게 맞나, 이건 RPG에 가깝지 않음? 이렇게 느낄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RPG와 단순한 차이점 정도로 생각해보자면 플레이 타임이 짧다, 보통 12시간, 길어봐야 25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며 오픈월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선형적 구조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게임들 정도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와봤으니까 약간 어드벤처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도 다 재밌는 게임들이니 여러분들의 게임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위부터 바로 한번 가볼까요? 아참, 그리고 순위도 지극히 제가 재밌게 즐긴 순서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10위 툼레이더 시리즈. 툼레이더 시리즈가 너무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툼레이더 리부트,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13년, 15년, 18년도에 출시한 게임이고요. 사실 스토리는 크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보셔도 되지만 게임 자체의 재미로만 따진다면 13년도에 가장 처음으로 나온 툼레이더 리부트가 가장 재밌습니다. 검색할 때 리부트로 검색이 안되고 스팀에선 그냥 툼레이더, 콘솔에선 툼레이더 디피니티브 에디션 이렇게 검색해야 나올 겁니다. 지금 하기엔 그래픽이 좀 딸린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살짝 공포감도 있고 라라의 첫 모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여전사가 되기 전 나약했던 라라의 심리적 묘사도 아주 잘 스며들어 있기에 정말 몰입해서 재밌게 했던 작품이에요.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라오툼, 쉐오툼도 리부트만큼은 아니지만 평타 이상으로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라서 3개 다 할인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3개 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형적인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잘했던 게임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가 더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IP로라도 요런 타입의 게임이 좀 더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9위 앨런 웨이크 2. 앨런 웨이크 1, 2가 있지만 저는 1편을 못 해봤기에 추천 못 드리겠고요. 2편은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다만 이 게임은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호러 게임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호러 액션 어드벤처인데요. 무서운 거 못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막 진짜 하다가 기절할 정도로 무섭진 않지만 확실히 공포 게임이라고 느껴질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게임 자체는 정말 너무 미스테리하고 재밌기 때문에 스토리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마다 앞으로의 내용이 더욱더 궁금해지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너무나도 몰입돼서 진짜 쉬지 않고 플레이했던 게임이에요. 1편이랑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2편부터 했지만 크게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1편을 해보시거나 유튜브 요약본 같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편이 너무 예전 게임이라서 지금 하시기엔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에 요약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8위 워킹데드. 이거 며칠 전에 끝낸 게임입니다. 와, 이거를 왜 이제 해봤을까요? 구매는 몇 년 전에 해뒀었는데 안하고 썩히고 있다가 요 근래에 할 게임이 별로 없어서 심심해서 해봤는데 진짜 개재밌네요. 이제 보니까 시리즈가 4편까지 있던데 시간 날 때마다 한 편씩 사서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공식 한글화가 없어서 한글 패치를 깔고 하시면 되는데 워킹데드 합본팩으로도 있거든요. 근데 합본팩을 구매하시면 한글 패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낱개 시리즈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가격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좀비물이라서 공포게임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공포게임은 아니고 무섭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픽 타입이 보더랜드처럼 좀 카툰풍 그래픽이라서 전혀 무서운 게 없고요. 엄청 예전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실사형 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시기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만 고전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 진행의 속도감이 좀 느린 편이고 스킵도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좀 있지만 게임 자체의 스토리 몰입감이 진짜 장난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딴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게임을 12년도 막 출시하자마자 플레이했더라면 훨씬 더 높은 랭킹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게임입니다. 아, 이걸 왜 지금에서야 해봤지? 매스 이펙트 시리즈도 사놓고 아직 못 해봤는데 그것도 얼른 해봐야 되겠습니다. 게임 유튜버 주제에 은근히 안 해본 게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위 스파이더맨 2. 사실 스파이더맨 1편은 하다가 중도하차 있습니다. 예전에 출시하자마자 구매해서 했는데 처음에 막 날라다니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지만 개인적으로 오픈월드 게임을 금세 즐겨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만뒀던 게임인데 아, 역시 마블은 나랑 안 맞구나 싶었는데 2편은 정말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심지어 스파이더맨 2를 위해서 플스5를 사도 돈 아깝지 않겠는데 싶더라니까요. 2편도 마찬가지로 오픈월드가 되어 있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메인 위주로만 해도 되는 게임이고 플레이 타임도 길진 않습니다. 특히나 전 이 게임의 매력은 듀얼 센스와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진동의 그 느낌을 내가 직접 화면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선사합니다. 플스5와 정말 잘 맞게 만들어진 4D 게임 같은 느낌이었고요. 마블을 좋아하시거나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신다면 1편부터 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편도 제 취향이 안 맞았을 뿐이지 1편부터 갓게임이었습니다. 6위 갓오브워. 갓오브워 시리즈도 많지만 갓오브워랑 갓오브워 라그나로크 2개를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시리즈도 재밌는 건 많았지만 상당히 고전이라 재미를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고전작도 해보고 싶다면 갓오브워 3 정도까진 괜찮을 듯 하네요. 여튼 제가 추천드리는 갓오브워부터 주인공 성격도 많이 변하고 새로운 느낌의 게임으로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캐릭터의 간지부터가 남다르고 그 분위기의 뽕맛에 취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전투 자체도 엄청 재밌고 타격감도 너무 좋고요. 그래픽과 배경 분위기, 음악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장인이 힘겹게
만들어낸 게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을 잘 살려서 만든 게임입니다. 정말 상남자 게임의 최고봉이라고 생각되는 시리즈고요. 특히나 최근작인 라그나로크는 너무나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다만 게임 진행하면서 퍼즐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퍼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을 하는 걸 조금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퍼즐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요런 타입 자체를 안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위 라스트 오브 어스. 이건 너무 유명한 게임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네요. 진짜 완벽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캐릭터성도 압도적이고 부금은 정말 미쳤으며 게임 분위기도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으스스하고 좋고요. 하지만 이걸 다 씹어먹을 만큼 더 좋은 건 게임 스토리의 몰입감입니다. 플레이타임이 15시간 정도 되는데 진짜 벌써 끝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시간이 순삭되는 게임입니다. 분명 예전부터 2편이 나온다고는 하던데 아직도 2편이 안 나와서 상당히 좀 우울한 게임이기도 한데요.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1편 리마스터만 만들고 있다가 요즘엔 욕을 많이 먹고 심지어 2020년에는 무슨 골프 게임을 만들어서 평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도 라오어 1편 자체는 정말 희대의 명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포감도 좀 있는 게임이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누구나 재밌게 할 수 있을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젠간 나올 2편을 기대하며 다음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순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높을 순위일 거라고는 예상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대단한 작품이기 때문에 높은 순위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미래 시대를 바탕으로 한 걸 너무나도 좋아하고 진짜 언젠간 미래에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너무나도 멋진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만든 퀀틱 드림사에서는 제가 여태 알기로는 시리즈물로 만든 게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만은 제발 2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게임 자체도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자회차하기에도 너무 좋은 게임이고 한번 엔딩 보더라도 몇 년 뒤에 생각나서 한 번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그런 아주 멋진 게임이죠.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스팀판으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출시 당시 플스4로 즐겼었는데 내용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지금 PC로 해보면 더 감동적이겠죠? 3위 언차티드. 개인적으로는 비디오 게임의 교과서라고 생각되는 게임입니다. 비디오 게임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말해주는 초각게임인 언차티드 시리즈입니다. 지금 플레이하시기에는 시브즈 컬렉션만 추천드려요. 언차티드 4랑 잃어버린 유산 이렇게 두 개의 게임이 들어있는 건데요. 언차티드 4가 14년도에 나온 게임이지만 24년인 지금에도 어드벤처 게임은 아직도 이거랑 비빌만한 게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게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번외편으로 나온 잃어버린 유산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시리즈인 1, 2, 3편도 다 재밌지만 지금 하시기엔 그래픽이나 퀄리티 때문에 좀 힘드실 겁니다. 게임만 따지면 2편이 가장 잘 만들었다고 호평을 받기도 했어요. 플레이를 해보시면 정말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탐험을 하고 있다, 내가 이 유적지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몰입감이 미친 게임입니다. 콘솔 입문자들이 아직 언차티드를 안 해보신 분들이 드무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못 해보신 분들은 지금입니다. 바로 해보세요. 2위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이것도 13년도에 나온 게임이라서 정말 오래된 게임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실사형 그래픽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에도 별로 이질감이 없어서 고전 느낌이 거의 나질 않는 게임입니다. 그래픽 색감도 너무 이쁘고 분위기도 정말 미쳤고요. 액션이나 게임 자체도 너무 잘 만들었고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엘리자베스도 너무나도 귀여운 친구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압살하고 다 쳐바를 정도로 가장 말도 안 되는 매력을 가진 건 정말 경이롭고 말도 안 되는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처음과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적들 썰어대기는 재밌는 FPS 게임인가 싶었는데 이런 건 다 위대하고 재밌는 스토리를 위한 양념들일 뿐이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작품이고 천재들이 모여서 만든 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명작이니까 시대가 많이 지났어도 겜돌이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1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역시나 시리즈가 너무 많은 게임인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1위라고 칭하고 싶은 게임은 RE4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 초각게임 반열이라서 재밌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전 시리즈들은 지금 플레이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플레이하시기에는 딱 바하를 두 종류로 쪼개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 바하 스토리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바하, 리2, 리3, 리4 이렇게 3개의 작품입니다. 2편, 3편은 할인도 엄청 크게 하기 때문에 쉽게 접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2편부터 진짜 넘사벽으로 재밌는데 4편은 초절정의 재미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중에서 2편은 좀 심하게 무서우니까 각오 단단히 하시거나 초심자분들은 3편부터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4편만 하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4편은 공포감이 그냥 라오어보다 살짝 더 무서운 수준이라서 거의 액션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은 에단 윈터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바하 7 바하 빌리지입니다. 참고로 바하 빌리지가 바하 8편입니다. 이렇게 두 작품은 스토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너무나도 재미있고 몰입감이 장난 아닌 게임인데 마찬가지로 바하 7편부터 시작하셔야 할 텐데 제가 많은 공포 게임을 해본 건 아니지만 단연코 제가 해본 공포 게임, 공포물, 공포 영화 이런 거 다 합쳐서 압도적으로 가장 무서웠던 게임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섭고 말도 안 되게 잔인하기 때문에 전 아마 지금 다시 플레이 해보라고 해도 손이 덜덜덜 떨릴 것 같습니다. 진짜
터무니없이 무서웠던 게임이기 때문에 꼭 각오하고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 8편 빌리지는 그나마 액션 중점으로 둔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중간중간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파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각오하시고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게임은 정말 어드벤처 장르 1위를 할 만큼 대단한 게임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앞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냥 무서운 거 깡으로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재미있었던 게임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어드벤처 장르 게임에 대해서 추천드려봤습니다. 다들 입맛에 맞는 재밌는 게임을 찾아서 해보실 수 있다면 추천해준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나중에 또 다른 장르로 만나보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게임 라이프 되세요.